안녕하세요. 이번 첫 번째 실습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표준 입출력과 자료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트북 파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은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셀과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셀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는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셀을 추가를 해주고요. 텍스트는 노트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셀이 생성이 됩니다. 자,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클릭을 하면 코드가 입력할 수 있는 셀이 추가가 되고요.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노트 필기를 할 수 있는 셀이 추가가 됩니다. 혹은 셀의 경계선에 갖다 대면은 우리가 이런 경계선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내면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기고요. 코드랑 텍스트를 현재 위치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으로 작성한 파일은 확장자가 IPYNB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이름을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출력 함수는 프린터라고 했죠. 그러면 프린트 갈로 열고, 함수는 항상 갈로가 열고 닫고가 됩니다. 그리고 프린터 안에 작은 따옴표로 안녕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추가하고 Shift 엔터를 치면은 현재 코드가 컴파일 돼서 바로 아래쪽에 실행 결과가 나옵니다. 처음 실행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콜앱에 있는 클라우드 PC에 접속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한번 접속되고 나면은 실행이 아주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현재 프린터 안녕이라고 했을 때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개의 자료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할 때는 함수가 프린트입니다. 프린트하고 갈로를 열고요. 문자를 출력할 때는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사용합니다. 안녕 하고 서로 다른 자료형은 콤마로 연결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자열과 정수를 출력할 때 실행을 시켜본 콤마로 구분을 해서 출력을 해보면 안녕이 출력되고 한 칸 띄우고 20이라고 나옵니다. 실제 따옴표 안에는 공백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콤마는 자료를 공백으로 구분해서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셀을 하나 더 추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안녕 콤마 하세요. 같은 자료형을 콤마로 했을 경우에 두 개가 문자열일 경우에 실행을 시켜보면은 콤마를 기점으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항목이 콤마로 구분이 되면 공백으로 구분이 되어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개를 이어서 붙여야 되겠죠. 이어 붙일 때는 콤마 대신에 문자일 경우에는 플러스를 해서 실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공백 없이 안녕하세요가 붙여서 출력이 됩니다. 하지만 문자열과 서로 다른 자료형을 더하기로 해서 출력할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타입 에러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프린터로 우리가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요. 서로 다른 자료형을 연속해서 출력할 때는 콤마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문자열 같은 경우에 공백이 들어가는 것이 싫을 경우에는 플러스로 연결해주면 이어 붙이는 역할을 해서 공백 없이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형은 더하기로 이어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여러 줄을 출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린트를 여러 개 써서 여러 줄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의 결과가 안녕이라고 나오고요. 자동으로 줄을 바꾸고 반가워가 출력되게 됩니다. 여러 줄을 출력할 때는 프린터를 여러 개 써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자열과 숫자를 출력하는 방법은 위에서 한번 살펴보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콤마로는 이어서 출력할 수 있지만 더하기로는 자료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와 숫자를 더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더하기 2 하면 문자열은 서로 이어붙이는 역할을 했다면 숫자와 숫자는 더하기를 하게 되면 수식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은 실행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Shift Enter 또는 Ctrl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Shift Enter는 결과를 보여주고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다음 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Ctrl Enter는 바로 실행 결과만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여러 줄의 프린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줄을 바꿔서 출력을 하는데요. 이것을 한 줄로 이어서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이 뒤에 있는 끝 문자는 역/n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을 하고 자동으로 줄이 바뀌고 반가워가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안녕 바로 이어서 반가워라고 하고 싶다면 AND 부분에다가 공백, 구분하고자 하는 부분을 공백으로 넣어주게 되면 여러 줄을 쓰더라, 프린터를 여러 개 쓰더라도 한 줄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석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는 실행 결과와 실행과는 상관없이 그 메모를 달아두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프로그램을 좋은 아이디어로 굉장히 열심히 짜놓았지만 향후에 다시 그 코드를 봤을 때 이 수식을 내가 왜 썼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언제 작성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주석입니다. 자, 그러면 주석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출력문입니다. AND는 끝 문자를 지정하는 인수입니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한 줄 주석 처리는 샵으로 구분을 하고요. 샵 이후에 그 줄 전체가 주석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하면은 실행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샵을 실행문 앞쪽에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 조금 전에 나왔던 프린트 반가워 부분이 출력되지 않고 안녕만 출력되게 됩니다. 현재 살펴본 내용은 한 줄 주석 처리입니다. 다음은 여러 줄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줄 주석 처리는 작은 따옴표를 연속으로 3번 적어주고 작성 일자 23년 9월 8일 작성자 정은미 하고 작은 따옴표 3개로 묶어주게 되면 테스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행문이고요. 이 두 줄은 주석 처리가 돼서 실행과 전혀 상관없이 설명문 처리가 됩니다. 그럼 테스트만 출력되는 게 보이죠? 혹은 작은 따옴표 대신에 연속으로 쌍따옴표를 3번 적어도 같은 역할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는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우리가 그냥 소수점 없이 1, 2, 3 이런 것은 정수가 되고요. 3.14 소수점이 포함되면은 실수형이 됩니다. 숫자형 중에서 실수형은
소수점이 존재할 경우에 숫자 중에서 실수형을 나타내고요. 소수점이 없는 1, 2, 3과 같은 숫자는 정수형이 됩니다. 자, 문자형은요. 작은 따옴표 안에 값을 넣거나 큰 따옴표 안에 값을 넣게 되면은 문자형, 자료형이 되고요. 논리형은 참 또는 거짓을 나타내는 true 또는 false가 논리형, 자료형이 됩니다. 자, 리스트는요. 여러 개의 값이 담긴 것으로 대괄호로 표시하고요. 1, 2, 3과 같이 표시하면 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자료형은 숫자형에는 정수형과 실수형으로 나눠지고요. 정수형은 소수점이 없는 거, 실수형은 소수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형은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감싸게 되면 모두 문자열이 되고요. 숫자 또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면 숫자가 아닌 문자형이 됩니다. 논리형은 참, 거짓을 따지는 자료형으로 true 또는 false로 나타내고요.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으로 대괄호로 표시하고 그 안에 인수를 콤마로 구분해서 집어넣으면 이 자료를 리스트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변수입니다. 이런 값들을 1, 3.14, 문자 A, 문자 AB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상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수들을 기억시켜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변수를 미리 어떤 자료형을 쓸 것인지를 선언을 하고 사용을 했다면 파이썬에서는 값을 대입해주는 순간 변수가 그 데이터를 가리키면서 메모리가 할당되어서 변수가 할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에는 변수명을 적고요. 대입 연산자를 적은 다음에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숫자형 변수가 생성이 되고요. 문자열은 변수명을 적고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안에 값을 집어넣게 되면 문자열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대괄호 안에 여러 개의 값을 넣는 게 리스트라고 했죠. 변수명을 넣고 대괄호 안에 1, 2, 3이라고 하면 리스트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다음은 숫자 자료형에 대해서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본 연산은 사칙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의 연산이 있죠. 자, 그러면 프린트 해라, 찍어라. 5 더하기 2를 찍어라 하면 7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설명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7이 나옵니다. 자, 프린트 5 빼기 2를 해라 라고 하면은 3이 나오겠죠. 예상을 한번 해보고 출력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 곱하기 2는 10이 되겠죠. 프린트 5 나누기 2는 우리가 C에서는 5 나누기 2를 하면은 5도 정수고 2도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연산을 합니다. 하지만 파이썬은 5 나누기 2 하면 나누기는 실수연산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2.5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몫만 얻고 싶을 때는 프린트 5/2를 하게 되면은 몫을 얻어서 2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엔터를 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가 예상한 값과 똑같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몫과 나머지 제곱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몫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프린트 F, 프린트 10 나누기 3 하면은 몫을 계산하기 때문에 답이 3이 나오겠죠. 자, 프린트 여기서는 10% 3이라는 개호 쓰게 되면은 10을 3으로 나눠서 몫은 3이 되고요. 남는 값이 1이죠. 이 값을 얻는 연산자가 %입니다. 그래서 10% 3을 하면은 나머지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1이 나오겠죠. 프린트 10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학에서 5에 2승 하면은 5 곱하기 5가 돼서 25라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10 곱하기
곱하기 2는 수학에서 10의 2승과 같고요. 10의 2승은 10 곱하기 10을 의미하므로 결과는 1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 하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값과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문자형 자료형의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자형 자료형의 연산은 플러스와 곱하기를 쓸 수 있는데요. 프린터에서 A 더하기 B를 하게 되면 두 개의 문자를 이어줍니다. 그리고 프린트 안녕 곱하기 2 하게 되면 안녕을 2번 반복시켜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3이라고 하면 안녕을 3번 반복시켜 주겠죠.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에 의해서 문자열은 두 개를 이어 붙여주기 때문에 A, B가 붙어서 나오고요. 안녕 곱하기 3은 반복 횟수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안녕, 안녕, 안녕 3번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등호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A 이꼴 3 A 이꼴 3을 하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A에 3을 대입을 했기 때문에 A 값은 3이 출력이 되겠죠. 자, A 이꼴 5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값을 찍어 보면은요. A가 현재 메모리상에 3이라고 메모리를 할당받고 3을 기억시켜서 결과가 3이 출력이 되었고요. A에다가 다시 5를 넣으라고 하면 지금 이 A는 이 메모리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사라지고 기존에 있던 값이 지워지고 덮어쓰기 돼서 5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등호는 기존에 있는 값을 지우고 새로운 값으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 5가 나오겠죠. 최종적으로 A의 값은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A의 값은 0입니다. 그러면 0이 출력이 되겠죠. A 더하기 1을 했습니다. 자, 이 수식은 뭐냐 하면은요. A는 A 더하기 1. 자, 이렇게 적으면은 현재 A의 값을 로드를 합니다. 그럼 현재 A의 값은 0이겠죠. 거기에다가 더하기 1을 연산을 합니다. 연산을 하면 그 연산 결과가 1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 값을 A의 값을 다시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A의 값은 1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선 1이 출력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A는 A 더하기 2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A를 하면은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측해 볼까요? 자, 처음에 A라는 변수에 객체에 0을 집어넣었습니다. 0을 집어넣고 0이 출력됐어요. 자, A는 A 플러스 1. 그럼 A의 값을 로드해서 가지고 오고 다시 1을 더한 다음에 다시 A의 값을 업데이트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의 값이 1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1이 출력이 되고요. 다시 A는 A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혹시 다시 A의 값을 로드해라. 그럼 현재 바뀐 값 1을 가져오고요. 1 더하기 2 해서 그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누구의 값이 업데이트 되냐 하면 A의 값이 업데이트가 다시 됩니다. 그래서 A의 값은 3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내가 업데이트 해야 되는 변수가 있다면 등호의 왼쪽에 와야지만 값이 업데이트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A는 A 플러스 1 이렇게 변수의 값을 가져오는 값과 업데이트 시키는 변수가 만약에 같다면 이것을 축약해서 A는 A 플러스 이꼴 1로 축약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루정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을 새롭게 편집해 보면은요. A 플러스 이꼴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는 A 플러스 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A는 A 플러스 이꼴 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료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교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의 값을 가지고요. B 변수는 2의 값을 가졌습니다. 이 A와 B의 값을 교환해서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자, 프린트 A, B 라고 했을 때 지금 1, 2, 1과 2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A에 1이 들어가 있고요. B에 2가 들어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값을 교환을 하고 싶습니다. 교환을 하고 싶을 때는 빈 그릇을 하나 만들어서요. 빈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1의 값, A 변수에 있는 값을 C로 옮깁니다. 그리고 B에 있는 값을 A로 전달을 하고요. 옮겨둔 값을 B에다 넣어주면 교환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실제로 교환을 할 때는 C는 새로운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C에다가 A를 넣고 A에다가 B를 넣고 B에다가 옮겨둔 C를 넣게 되면은 자료의 교환이 일어나고요. 찍어보면은 A, B 해서 찍어보면은 교환이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다른 언어에선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는데, 자, 연속으로 우리가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할 때는 작은 따옴표로 표현하면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이 방식 말고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A와 B의 값을 변경을 하는데 A에는 B의 값을 넣고 B에는 A의 값을 넣어라. 이렇게 병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의 값은 A로, A의 값은 B에다 넣어라. 그럼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는 교환을 할 때 이렇게 세 단계를 걸쳐야 된다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심플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료형을 확인할 때는요, 타입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E라고 하면은 E의 타입은 int, 정수형이다 하고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 프린트 프린트 타입 3.1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는 정수형이고 3.14는 플로트, 실수형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자료형을 확인할 때는 타입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자료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눈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어떤 거는 데이터 프레임이고 어떤 거는 리스트이고 어떤 거는 배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자료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혹 우리가 이렇게 정수형을 문자형으로 바꾸거나 문자형으로 되어 있는 숫자를 숫자형으로 변경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자료형 변환에 사용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S는 1, 2, 3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값이 들어있는 문자열이죠.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열입니다. 자, 타입을 한번 찍어보면요. S는 문자열이다, 스트링이다, str이다 라고 나오죠. 자, 우리가 코랩 노트북에서는 프린터를 하지 않더라도 맨 마지막 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과를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S에다가 S 더하기 5라는 값을 하게 되면은 타입 에러가 나겠죠. 얘는 문자열이고 얘는 숫자니까 더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자료형끼리 더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123 더하기 5를 하고 싶다면 이 문자열로 되어 있는 숫자를 숫자형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정수를 변환하고 싶을 때는 int라고 이렇게 감싸주면 됩니다. 그래서 S에 있는 문자를 정수로 변환해서 연산에 사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러 없이 128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이게 소수점이라면은요, 실수형으로 변환을 해야 되니까 플로트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28.5가 나오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오류가 났던 것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프린트 나이는 플러스 29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문자열이고 얘는 숫자니까 에러가 나겠죠. 자,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str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숫자가 5번에는 문자로 바뀌어서 이어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는 29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형과 출력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형 표준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입력은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input이라고 하면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변수에 할당하는 함수인데요. 자, a input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실행을 시키면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처럼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빙글빙글 돌면서 뭔가 커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러면 키보드에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10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엔터를 딱 치면은 10이 A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프린트해서 타입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타입 A.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값이 자료형이 무엇인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0이라고 정수값을 넣었지만 실제로는 인풋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자료형은 문자열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A는 input 해서 프린트 입력된 값에다가 5를 더해서 출력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실행을 시켜보면은 10이라고 입력하면 15가 나와야 되지만 얘는 문자열이었고 얘는 숫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에러가 이제 자료 타입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값을 우리가 정수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숫자이면. 그러면 이렇게 int로 인풋을 감싸주게 되면은 우리가 입력받은 값을 정수로 바꾸어서 변수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10 더하기 5는 15하고 정확하게 에러 없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수를 입력받아서 4층 연산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를 입력받아야 되니까요. 요거는 다음에 하고 밑에 있는 거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을 입력받아 원의 넓이와 둘레를 출력하여라. 자, 그러면 반지름을 입력받기 위해서 반지름을 실수형으로 한번 입력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R은 인풋하기를 여기에다가 반지름 입력이라고 인풋 안에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실행을 시키면 조금 전에는 그냥 박스만 보여줬다면 지금은 무엇을 입력해야 되는지 이렇게 프롬프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반지름을 입력해라. 10.5라고 입력하면 이 10.5가 R에 입력이 되는데요. 이때 R에 입력되는 10.5는 실수가 아니고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수형으로 바꿔서 입력을 하려면 플로트라고 캐스팅을 한 다음에 R에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해라. 반지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지름,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 곱하기 3.14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원의 넓이가 출력이 됩니다. 해서 744.68이라는 원의 넓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